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민심을 들끓게 했던 윤석열 후보가 이틀 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닌데다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당 지도부에서도 윤 후보를 두둔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어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발언으로 들끓은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준석 대표가 서둘러 호남을 찾았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정치를 한 적이 없고 통치를 했다며 호남 관련 발언은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통치를 하셨을 뿐이지 다른 사람과 화합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정당 간의 의견 교류를 만들어내고 이런 정치 활동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윤석열 후보와 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광주 지역 20여 곳의 대거는 현수막을 통해 민주당은 윤 후보를 전두환 대변인으로 지칭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시민들 역시 분노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구테타하고 뭐 안 했으면 정치를 잘했다가 그런 사람을 본받고자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면 되겠어요? 그 말을 가치도 없는 거죠. 좀 어서 좀 많이 배워가지고 했으면 쓰겠어요, 말을 좀. 안팎으로 비판이 계속되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틀 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고 전두환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말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으면은 그 비판은 수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일부 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에게 원전 정책 등을 배워야 한다는 발언을 해 또다시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과 없는 윤석열 후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당 지도부 행보에 성남 민심은 여전히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발언에 지역민들은 암울했던 50화국 시절을 떠올리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온갖 반인권적인 철권 통치가 자행됐던 80년 초중반의 아픈 역사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를 피로 물들인 뒤 국민들의 직접 선거가 아닌 체육관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전두환 정권. 온갖 가혹행위와 인권 유린으로 악명을 떨친 삼청교육대는 전두환식 공포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신을 했다고, 인상이 험하다고, 터무니없고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대에 끌려가 무자비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을 대표하는 또 다른 악행은 수많은 공안 조작 사건들입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인사들을 반체제 빨갱이로 몰아감, 항림 사건에서부터 구미 간첩단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공안 사건까지 이들 사건마다에는 갖은 형태의 불법 구금과 고문 수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신 체제를 얘기할 때 동토공화국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혹은 겨울공화국. 그런데 이 전두환 체제는 이 겨울공화국 이상으로 무섭고 암울했었죠. 경제 전문가를 중용해 경제 안정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당시 유례 없이 오랜 기간 이어진 낮은 유가와 낮은 금리, 저달러라는 삼저 현상에 힘입은 것이었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은 기업들로부터 9,500억 원의 검은 돈을 챙겼고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야만의 시대로도 불리는 전두환 집권기.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은 호남만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1명과 N차 감염자 2명 등 3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전남에서도 목포와 순천, 고흥 등에서 모두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의 확진자는 선박의 선원으로 확인됐고 순천과 고흥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하면서 백신 접종 상황을 감안한 위드 코로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정부 방침과 연계해 감염 차단과 일상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지자체들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까지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던 여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35% 이상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숙박, 음식, 여행업계의 타격도 만만치 않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주말하고 주중하고 이 관광객들의 그 숫자가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주말에만 이렇게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여행 심리가 회복되면서 민관이 참여하는 일상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위드 코로나 논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선시군에서도 이달 안에 일상회복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걱정은 코로나19 방역인데 특히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 6명을 추가하면 10명까지 사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일단 이 사람이 모이는 그런 인원수도 제한이 좀 완화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여수시는 빠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최근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관광 여건과 방역 대책을 공유했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업계에서도 철저한 방역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시 방역 방침에 따라서 우리 관광버스 내 소독과 그리고 탑승자 마스크 착용 관리,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가 반드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가족 단위 관광과 웰니스 관광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관광 트렌드에 맞춰 감염은 차단하면서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지자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에 나선 광주시가 스페인 마드리드와 경쟁하게 됐습니다. 세계 양궁연맹은 대회 유치를 신청한 광주와 마드리드를 대상으로 다음 달 현지 실사를 실시한 뒤 오는 12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집행위원회 평가를 거쳐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6명을 배출하고 국제적 규격을 갖춘 경기장을 보유하는 등 탄탄한 저변과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마드리드는 200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2019년 유스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치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이번에는 배달을 가던 30대 가장이 크게 다쳤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배달 오토바이가 왕복 7차로를 내달립니다. 초록불 신호에 쭉 직진하다가 좌회전을 하는 SUV 차량에 들이받칩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는 산산조각 나버렸고 배달기사 32살 A씨는 목뼈가 부러지고 일부 장기가 파열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음식을 픽업을 해서 이제 수원지구 방면으로 배달을 가던 중이었죠. 이곳은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가해 차량은 직진 신호에도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SUV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습니다. 배달기사 A씨는 사고 직후 응급수술을 받고 만 하루가 더 지나서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워낙 여러 장기가 다쳐 합병증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내와 어린 두 자녀 등 가족들의 마음은 애같합니다. 1차적인 수술만 해놨을 뿐이지 지금 이렇게 해서 뭐 회복하는 게 아니라 저도 너무 두렵고 무섭고 전화 기다리는 상황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경찰은
SUV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차 안에 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광주권 레미콘 업계가 레미콘 단가 4%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와 광주권 레미콘 협의회는 5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레미콘 단가를 세제곱미터당 현행 68,400원에서 71,600원으로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매년 단가 인상폭을 놓고 갈등을 겪었지만 올해는 서로 양보하면서 비교적 무난하게 협상이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자치 21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첨단 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보도자료를 통해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은 공동주택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며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뒤 재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공사는 대장동 도시개발 사례처럼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토지 개발에 따른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농성 과정에서 다친 노조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노총 광주 전남 지역본부는 광주시 교육청이 몇 개월 전부터 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생 비정규직 연대에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아 계단을 내려오던 노조원이 부상을 당했다며 교육감의 사과와 담당자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청 안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사과와 인사 조치 요구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요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조호섭 의원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광주 송정역에서 용산 간 고속철도의 경우 열차편에 따라 최대 31분, 부산에서 서울 구간은 최대 32분의 차이가 나지만 같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대로라면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전라선 복선화로 인해 목포에서 용산은 4,000원, 익산에서 여수가는 10,00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15년 전 수립된 불합리한 요금 체계에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제31 보병사단은 오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2021년 호국훈련을 실시합니다. 호국훈련은 매년 후반기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야외 기동훈련으로 올해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진행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특히 오는 25일과 26일 많은 병력과 장비가 이동하는 야외 기동훈련이 실시됩니다. 한평 예덕리 고분군의 국가사적 지정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한평 예덕리 고분군의 국가사적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평 예덕리 고분군은 마한사회의 형성과 발전 등의 성격을 밝힐 유적으로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돼 모두 16기가 전남도 기념물로 지정됐고 전남도는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지정과 함께 활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별개로 광주시 예산을 투입해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재정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사유지의 40% 이상 보상을 마치고
2023년까지 3,500억 원을 투입해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재정공원은 광주시에 15곳이 존재하고 전체 면적 196만 제곱미터 가운데 사유지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가 학동 재개발 사업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문흥식 전 회장에 대해 사죄하고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문 전 회장의 범죄 혐의 내용은 회원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성찰을 통해 올바른 5.18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단체는 문 전 회장 퇴진과 연대회 구성을 통해 5.18 유공자 4천여 명의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